이제 계지가 환기탕에 보면 조문이 제가 이거 뽑아왔지만 길어요. 이 황한지병에 해가지고 차위 황한의 계지가 환기탕 주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쭉 보면 무슨 얘기냐면 황달, 황달에 쓴다는 거예요. 황달에 황한이 날 때 황달로 인해 가지고 땀이 누럴 때 계지가 환기탕을 쓴다.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쭉 읽어보면. 그래서 황한의 계지가 환기탕 주지라. 황달은 습열병입니다. 여러분 황달 환자 치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살아서 딱 한 케이스 있습니다. 병원에는 이제 제가 치료한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직접 치료한 케이스는 아니고, 저희 담당 교수님이 치료하는 걸 한 명 본 적이 있고, 한 명, 두 명인가? 아무튼, 습열병 맞습니다. 뭐, 빌리루빈이 뭐 어찌되고 하는 습열병 맞는데요. 습열병입니다. 그래서 이 습열을 어떻게든 치료하는 그 병이고, 습열병 안에 한습이냐, 어혈이냐, 비위혈허냐, 요런 게 이제 더 추가되는 게 이제 황달병이에요. 습열병 맞습니다. 그래서 황달의 치료는 상한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소변이 잘 나가도록 하고, 대변이 잘 나가도록 하고, 양방에도 보니까 뭐 렉탈 튜브 껴가지고 계속 뭐 하더라고요. 뭐 제가 내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계속 뭐 약 쓰고, 약도 뭐 별거 안 쓰시던데, 뭐 황달에 약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무튼 계속 대변 빼내고 소변 빼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인진호탕도 보면 이제 여기 인진이 황달에 쓰는 독특한 약이고 대변 빼내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인진오령산은 소변 빼내는 약이고요. 인진사역탕은 그 중에서 조금 몸이 골랭해지는 경우, 대황자충탄환도 똥 빼는 약입니다. 그래서 황달은 기본적으로 대소변을 빼내는 치료법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지가 환기탕은 그 어떤 곳에서도 황달을 치료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이 수별을 보는 약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별에 황달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조문을 읽어보면 예전에는 이럴 때 쓴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황기라는 약은 땀 그치는 약입니다. 땀 그치는 약. 땀 그치는 약이고 계지탕증의 환자가 땀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지가 환기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태우야, 예. 분명히 이 사람은 황달에 계지가 환기탕을 썼어. 왜 썼을까? 계시탕증을 가진 사람이 노란 땀이 조금 난 거죠. 그렇지. 예. 그냥 온화한 미소를 한번 얘기를 한번 왜 썼을까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저는 비논리적인. 아니. 논리가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더 큰 논리가 이제 있을 것 같아서 논리가 너무 좋지. 황달 환자가 허약해. 와, 좋네. 이거 조금만 다듬으면 됩니다. 민선쌤, 뭐 마무리 한번. 이거를 틀어놨네. 네. 남자가 계시탕증에 땀이 있으면 황달이, 내가 이걸 몰랐네. 계지가 환기탕이 황달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황달 환자가 어떻게 보니까 오한 발열이 나는 거예요. 한출을 오풍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계지탕증이 생겼네. 갑자기 계지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땀이 좀 나. 그래서 쓴 거지. 그 상황을 해결하는 약이지. 이 약이 황달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요새 쓸 일이 많지 않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기 환자인데 약간 으슬으슬하고 땀도 으슬으슬하고 몸도 찌뿌둥한데 땀이 줄줄줄 흘러요. 계지가 부자탕 그런 환자들처럼 땀이 자꾸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꾸 막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흘러요. 그러면서도 좀 으슬으슬해 하는 사람, 노인분들 많습니다. 노인분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한출이 심할 때. 두심통, 발열, 오풍, 한출심. 주증을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지탕에 한출이 심해졌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기는 저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수한, 고표에 탁청, 생기, 기어막소로 늘 외우고 공부를 했는데 치, 주치, 기표지, 수야라. 뭐라고? 이게 물을 거두는 거? 가만 생각하니까 겉에, 확실히 얘는 겉에 땀을 거두는 약이거든요. 땀이 난다는 건 거기 물이 많아서 나는 걸 거고, 확실히 이게 환기 먹어보면 텁텁합니다. 건조해요, 약이. 건조합니다.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치에 보면 황한, 토한, 피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종, 혹, 불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가 있냐면, 환기계지 오물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할 때 쓰입니다.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환기는 고표, 결국 땀 그치는 약이에요. 근데 고표라는 게 상처 재생에도 도움 많이 됩니다. 왜 이래 잘 안 아물지? 이게 안 다치네? 딱 그 개념입니다. 상처 재생. 그 다음에 확실히 이런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자꾸 처져요. 환기 쓸 사람은, 지친다. 이렇게 처져요. 네. 그 복이고. 부종. 근데 이제 부종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얼굴이 붓거나 이런 부종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전부 비위에 습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환기 쓰면 100% 그거 됩니다. 이 폐증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부종은 기표지 소화기에 거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기는 피부가 허옇고 물렁물렁한 사람이 땀 줄줄 흐르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똥똥똥똥 겉에다가 그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지가 환기탕은 쭉 맞습니다만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우울감. 사람이 지치면은 기분이 자꾸 처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표현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랑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기계지 오물탕. 계지가 부자탕도 한출 발한 수루부지인데 이거는 골랭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오한 양어가 포인트고, 환기계지 오물탕 그냥 순수하게 땀입니다. 같은 오풍이 있더라도. 자, 요거 구별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계지가 환기탕하고 환기계지 오물탕은 제가 약재를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약재가 똑같은데 감초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지가 환기탕은 환기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기계지 오물탕은 약재가 쭉 똑같다가 생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강이. 자, 그럼 우리가 약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계지가 환기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뭡니까? 계지탕이니까. 계지탕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땀이 많이 나니까 계지가 환기탕이라고 이름 붙여요. 근데 환기계지 오물탕은 계지탕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계지탕이 기본이라고 하면은 환기계지 오물탕이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중경의 성격이라면 계지가 환기 생강탕 이렇게 붙이지 절대 안 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자를 관찰했을 때 계지탕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혀 요거는 계지가 환기탕은 딱 보면 계지탕이에요. 계지탕을 써야 되는데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고,
환기계지 오물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계지탕 환자가 아닌데 인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보면 계지가 환기계지 오물탕은 비증, 불임, 한출 이런 경우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혈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증, 저리다, 감각이 둔하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기표지수를 치료한다고 해석을 여기에 붙여보면 환기계지 오물탕은 기육에 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기 때문에 양기가 못 가요. 계지가 가야 되는데 못 가, 수기 때문에. 그래서 한출나는 경우에 쓰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환기계지 오물탕을 환자가 왔을 때 한출이 거두기, 사람을 딱 보니까 땀을 자꾸 흘려요. 땀이 많아. 환기를 좀 써야 되겠는데? 라는 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지금 겉에 지금 이렇게 땀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양기가 지금 잘 전달이 안 된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환기 자체도 그 땀을 거두지만 작약도 땀이 난다는 게 스별입니다. 스별이 자꾸 나기 때문에 이 땀 자체를 거두는 건 아니지만 이 열을 조금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작약이 필요합니다. 이 땀을 거둬야 되겠는데 이 열을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작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왜 생강을 많이 쓰느냐. 몸에서 결국 생기는 이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비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비위에서 활동이 안 되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을 계지탕보다도 훨씬 많이 여기에서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위를 활동을 시켜요. 그래서 생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감초가 없습니다. 자, 계지탕은 어느 날 쉬면 추워. 급하게 뭔가 이제 늘 한추로풍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조금 바람을 쐬거나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늘 저려요. 늘 먹먹해요. 늘 그 급박이라 이제 감초를 그 동동은 급박을 치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뭔가 했다가 안 했다 그런 증상이 아니고 애 낳고 나서 늘 손발이 저리거나 늘 뭐 감각이 둔하거나 먹먹하거나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는 급박이 없다. 그래서 감초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땀나고 양기 순환도 시키고 허열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 위를 활동시키는 요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눈에 보이니까 환기계지 오물탕이라는 처방을 만든 거지. 약재가 비슷하게 계지가 환기탕에서 땀이 좀 많으니까 환기 조금 더 올리고 급박이 없으니까 작약을 그냥 감초를 빼야지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환자를 볼 때 계지탕이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 감초의 유무가 저는 여기에서 핵심은 생강과 감초라고 봅니다. 늘 그러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소화 기능이 위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습기를 만들어내는 위의 활동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요거는